네, 안녕하세요. 호이입니다. 오늘 여기 그 파주 쪽에 왔어요. 파주 쪽에 왔고, 오늘은 온로드 할 겁니다. 제가 어저께 좀 일을 갖다 해가지고 좀 피곤해가지고 오늘 오프로드를 갖다가 못 갔어요. 네, 늦게 일어나가지고. 여기, 찾아가지고 오시려고 그러시면은 여기서 쉬었다 가셔도 좋거든요. 시작점인데 제가 알고 있는 스팟인데 여기 화석정 숯불갈비 내비로 찍고 오셔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여기 파주 전곡 가기 전에 있는 곳입니다. 올 때 보니까 차가 그렇게 많이 막히진 않더라고요. 지금 한 11시 다 돼가는데 좀 더운 것 빼고는 크게 문제될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드방을 갖다가 출고를 받았고요. 네. 타고 오면서 느꼈는데 뭐 깔끔합니다. 정비 잘 해주셨고, 오산의 JMP 모터 그린 오토바이 권성덕 사장님께서 다 수리를 갖다 깔끔하게 해주셨고, 지금 이제 이슈를 갖다 초기화하고 재학습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가지고 온로드 투어를 한번 와봤어요. 여기 보시면은 클러치 있는데 개봉했던 흔적이 보이죠. 예, 클러치 뭉치 아세이 디스크하고 그리고 압력판하고 스프링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바라시를 했고요. 전부 다 교체를 했고, 그리고 왼쪽 캠샤프트, 스프로켓, 캠축까지 해가지고 다 교체를 했습니다. 니들 베어링 다 교체를 했고 소음이 사라졌어요. 아주 좋아졌습니다. 지금 머플러 소리밖에 안 나는데 캠축하고 스프로켓하고 그리고 니들 베어링을 교체해서 그런지 약간 지금 앙크라포빅 배기압 소리가 조금 묵직해졌습니다. 이거는 이상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저도 좀 찾아봤는데 엔진 실내에 있는 부품을 갖다가 아세이 새 제품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은 이제 부품이 자리 잡는 그런 시간이 있고 ECU가 재학습해야 될 그런 시간 텀이 있기 때문에 배기압이 약간 틀려질 수 있습니다. 예, 불량은 아닙니다. 예, 타다 보면은 원상복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기 미국에 사시는 그 어드방 장인이 있으신데 그분 영상을 보니까 타다 보면은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배기압 소리는 돌아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어를 갖다가 해가지고 들어보니까 어저께 좀 찾아가지고 봤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밸런스는 굉장히 좋아졌고, 역시 그 니들 베어링이 왼쪽을 갖다가 이제 권 사장님께서 분해를 해봤는데 사진을 갖다가 제가 게시판에 어드방호이 게시판에다도 올려놨었는데 니들 베어링이 세 개가 딱 떨어지더래요. 예, 여기에 캠축이 있고 스프로켓이 있고 여기가 니들 베어링이 있고 하나 여기가 흡기 여기가 배기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축을 갖다가 뺐다가 니들 베어링 이상 없으면 다시 껴지는 게 맞거든요. 근데 혹시나 몰라가지고 빼봤대요. 근데 다시 끼려고 그러니까 안 깨지더래요. 그래서 니들 베어링을 보니까 똑똑똑 하면서 세 개가 베어링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치면은 초기 암이었던 거죠. 암 검진을 했는데 아주 뭐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고 초기였던 거죠. 그래서 다행히 잡았고, 보통 어드방 같은 경우나 GS 같은 경우는 왼쪽보다는 이 오른쪽이 니들 베어링이 먼저 나가거든요. 근데 저는 왼쪽이 먼저 나갔어요. 좀 특이한 거죠, 케이스가. 한번 지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로드 해가지고 이쪽 파주에서 저기 포천까지 넘어갈 거고요. 가면서 그 경치가 굉장히 수려합니다. 예, 수려해가지고 아마 이쪽에 시간 내가지고 온로드 투어를 갖다 한번 오시려고 하시면은 요 파주 이쪽으로 오셔도 아주 좋으실 겁니다. 여기 파주 오면은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음식점은 딱 한 군데가 있어요. 뇌조리 국수를 갖다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예, 네이버 맵이라든지 내비에서 뇌조리 국수라고 검색을 하면은 검색이 되실 거예요. 파주 근처에 뇌조리에 있는 국수집인데 거기에서 국수를 시키면은 비빔국수하고 뭐 온냉면
온면도 같이 먹을 수 있고, 선택을 갖다 하셔야 되겠죠. 둘 중에 따뜻한 거 먹을지 차가운 거 비비면 드실지. 특이한 건 뭐냐면은 고기를 갖다 줍니다. 불고기인데 그거 굉장히 맛있거든요. 같이 고기하고 먹으면은. 고기 들리셔가지고 꼭 국수를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식사를 안 하셨으면. 시동을 한번 켜볼게요. 이게 전에는 이렇게 세워놨다가 다시 시동을 켜고 그러면은 소음이 왼쪽에 달달달달달 하면서 막 뭐 긁는 소리가 이렇게 났었어요. 좀 사라졌습니다. 소리가. 이 소리는 요 정도 따그락거리는 소리는 요건 정상이거든요. 네, RNG 특유의 엔진 소리고, 오른쪽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왼쪽을 갖다 붙이고 나가지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머플러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거든요. 네. 제가 세게 달리진 않았는데 그동안 이게 지금 제가 얼마를 탔냐면은 72,974km 탔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쯤은 7만 대가 되면은 클러치 디스크도 한번 교체를 하고 그래야 될 타이밍인 거죠. 네. 그동안 안 해왔던 걸 갖다가 미뤄두고 있다가 한 번에 싹 다 했습니다. 앞에 브레이크 디스크 두 개도 브렘보 정품으로 교체를 했고요. 브레이크 패드도, 브레이크 디스크를 교체하면 패드 당연하게 교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같이. 이쪽 보이시죠? 율곡 수목원 이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가면은 판문점입니다. 인진간. 저는 근데 오른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달릴 때는 시원합니다.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때로는 조금 세게 달리지 마시고 안전 속도를 지키시면서 이렇게 가보는 것도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여름날의 묘미인 거죠. 오르르 투어. 날씨만 조금 덜 더우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상당히 더워요. 지금 조금 아까 제가 잠깐 쉬면서 담배 한 잔 태웠는데 머리에서 땀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서 담배 피는데. 저는 로드를 갖다가 로드 아니면 엔듀로 프로 두 개만 씁니다. 예, 다이나믹도 잘 안 써요. 이 덩치 큰 바이크를 갖다 갖고 세게 달릴 필요가 없어가지고 하늘 진짜 많습니다. 네. 아마 이제 다음 주면 7월 말이고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이 되는데 날씨가 굉장히 매서울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이런 날씨, 이런 날씨에는 산속의 계곡을 갖다 찾아가는 게 제 경험상으로는 제일 좋더라고요. 이쪽 도로도 가다 보면은 굉장히 들릴 때가 많습니다. 포천 넘어가다 보면은 그 문화 유적지 같은데 빠져나가지고 가볼 때도 많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율곡수목원 그리고 제인폭포 굉장히 볼만합니다. 제인폭포 같은 경우는 살짝 겨울에 오셔가지고 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아주 추울 때 얼어붙을 때 오지 마시고 뷰 보이십니까 여러분? 너무 좋죠. 제가 여기까지 타오면서 느낀 건데 클러치 디스크를 갖다 전부
다 교체서 해서 그런지 기어와 맞물리는 직결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도 굉장히 개선이 됐고, 예전 교체하기 전에는 엔단 찾는 게 조금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문제가 싹 사라졌습니다. 네. 권성덕 사장님께서 그러시는데, 클러치 디스크가 마모가 많이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유효적절하게 딱 타이밍 맞춰가지고 교체를 하시는 게 맞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조금 더 탈까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한번 뜯어보겠다고 그러셔서 봤는데 역시나 교체할 준비가 노래를 갖다가 했다고 그러셔가지고 교체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네. 필링 자체가 더 타이트하게 딱딱 물리면서 가속도도 잘 붙는 것 같고 조금 더 민첩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네. 이쪽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렇게 오토바이가 많이 다니는 길이 아니었어요. 최근에는 이쪽에 오셔가지고 막 달리시는 알파도 있고 목격을 하게 되는데 절대로 여기서 달리시지 말기 바랍니다. 여기 암행 순찰차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딱 달리고 있는데 뒤에 와가지고 웽 하고 돌리면은 빼도 박도 못합니다. 절대 세게 달리지 마세요. 휴가철 때 와가지고 보니까 암행 순찰차를 갖다가 달리는 걸 봤고, 작년에. 그리고 딱지 뛰는 것도 봤습니다. 굉장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정도 때 몇 배가 넘는 속도로 달리다가 발각이 되면은 바로 면허 정지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괜히 그렇게 무리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도로에서도 이제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많이 이쪽을 갔다 오시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사고도 많이 났었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옥로드 투어니까 바람을 갖다 느끼시면서 한번 가보시는 거죠. 와, 진짜 좋네요.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지금 파주에서 출발해서 포천까지 가고요. 포천에서 수락, 연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길목입니다. 평일날에 오시면은 굉장히 한적하기 때문에 더 좋고요.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7월 27일 일요일입니다. 이쪽 자체는 공기가 굉장히 여기도 좋기 때문에 기분이 꿀꿀하시고 기분 전환 필요하실 때 기종에 상관없이 이쪽으로 오시면 상당히 좋으실 거예요. 여름에는 다른 거 크게 준비하실 건 없는데 안전장비하고 이럴 때 좀 화창한 날씨 같은 데에는 선글라스를 갖다 미리 좀 지체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눈 건강에 이게 굉장히 치명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멋으로 끼는 그런 것보다도 안전을 위해서 선글라스를 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일단 선글라스 착용하게 되면은 시야가 탁 트이니까 눈도 크게 떠지고
11시 반이네요. 오늘 제가 너무 늦게 나와가지고 아까 좀 10시 좀 넘어서 나올 생각한 것 같아요. 항상 저번에 예전 영상에 그 북악스터에 어드방 타고서 갔었던 영상을 보시면은 이렇게 정차를 갖다 할 때 신호대기 하거나 위해서 정차를 할 때 왼쪽에 굉장히 소음이 심했어요. 네, 좀 사라졌죠. 이게 수평 엔진 방식이 아니고 누워있는 엔진 방식이니까 호라이전인 거죠. 그러니까 수평으로 넘어 이게 누워있다 보니까 니들 베어링이 되기 전에 베어링이가 조금 이렇게 좀 이게 잘 나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물론 버티컬하게 세워져 있어도 베어링 같은 경우 뭐 이렇게 교체할 준비가 되면 교체를 진행을 해야 되지만은 이게 BMW R 엔진의 약간 그런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있다 보니까 베어링 한쪽 표면을 갖다가 굉장히 압력을 갖다가 많이 받게 되죠. 한쪽 그런데도 제가 봤을 때는 RNG는 탁월합니다. 네. RNG의 기원이 비행기 엔진을 갖다 BMW에서 만들면서 제작을 한 거라 가지고 아주 탁월합니다. 이쪽을 갖다가 이쪽 근처에서 일을 갖다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어딨냐고 그랬는데 여기 있었네요. 내릴 때는 잡고서 내리면 됩니다. 보통 1단 2단에서도 푸시푸시를 사용해도 되는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1단 2단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기어가 제대로 안 풀리는 가속이라고 좀 생각하고 RPM을 갖다가 길이라든지 그런 RPM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어차피 3단까지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3단으로부터 푸시푸시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1단 2단 때 푸시푸시 쓸 때
잘 안 맞물리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3달 이상에서만 이 필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잘 쓰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그냥 클러치 잡았다 놓고 그러면서 쓰기 때문에. 예전에 참 많이 왔었는데 이쪽 파주, 포천, 연천, 철원 그쪽으로 이렇게 쭉 달리시다 보면은 먹을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맛있고 아무 데서나 들어가가지고 드셔도 돼요. 또 연천 가면은 또 유명한 국수가 있죠. 그리고 어드방 같은 경우는 저는 기어 변속을 갖다가 5000 RPM에서 합니다. 네. 제가 원래는 4000도 해보고 6000도 해보고 그랬는데 2000까지는 너무 RPM이 많이 올라가고 제가 해본 결과로는 5000 RPM이 딱 최적이더라고요. 올 여름에 이제 조금 있으면 휴가 오실 거잖아요. 그때 한번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네. 상당히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하지 마시고 라이딩 하실 때는 쭉 달리시는 겁니다. 그냥 그래야 또 다음에 또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 거니까요. 라이딩 할 때는 가급적이면은 다른 생각 하지 마시고 집중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스트레스를 갖다가 날리기 위해서 라이딩을 하시는 거니까 저는 이 아크라포빅하고 핸들 라이더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제 사용검사라고 해가지고 이게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핸들 라이저를 갖다가 구변을 해야 된다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이제 안 해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게 많이 완화가 됐다고 그래요. 뒤에 후까지 리어 팬더 같은 경우도 전장 그런 게 변화가 안 되는 선안에서 허락하는 걸로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고, 여기 핸들 라이저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저는 살 생각을 하고 서류 준비를 했거든요. 아시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지인분, 아시는 분의 지인분도 라이저 9번을 했었는데 환불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필요 없다. 핸들 라이저 같은 경우는 팔 길이를 갖다 조금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잘 맞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정색이 너무 법위에 정색이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가 적극 따르는 게 맞지만은 너무 타이트하게 조이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전 세계에서 오토바이 타고 고속도로 못 올라가는 나라가 저희 나라밖에 없습니다. 네. 물론 안전을 위해서 뭐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은 글쎄요. 후에 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굉장히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극한까지 가속을 갖다 하는 걸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이해가 가는 거도, 글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이 결정해야 될 그런 상황을 갖다가 문제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오토바이를 갖다가 올라가게 할 수는 없고 몇 cc 이상부터는 올라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바뀌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쉽게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예전에 90년대 중반에 모 국회의원님께서 그걸 갖다 입법화해가지고 그걸 강제를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오토바이 관련된 거는 홀쭉국입니다. 오토바이 타고서 고속도로를 못 올라가게 한다. 글쎄요. 이게 비단 안전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수정을 하거나 개정을 해서 법을 갖다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내가 나라에 일을 갖다 입법하고 정책을 갖다가 입헌하는 입장을 대단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가지고 내가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 할 수 있어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왜 고속도로를 갖다가 오토바이가 올라가야 되는 거 허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고속도로를 못 지나감으로써 오토바이가 너무 많은 길을 갖다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처음 이유고, 그리고 첫 번째 이유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오토바이를 갖다가 타시는 운전자분들의 저는 그 자유를 갖다가, 위험을 갖다가 방지한다는 그런 명분하에 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고속도로 타고 안 타고는 오토바이 운전자 선택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전면 금지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예 뭐 테스트조차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까지 이제 여파가 3, 4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건데, 글쎄요. 물론 고속도로에 올라가가지고 속도를 내는 게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A에서 B라는 코스까지 가는 걸 갖다가 도로로 가면은 4시간 5시간 갈 거리를 고속도로를 통해 가지고 가면은 2시간도 안 돼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전면적으로 개방하는 거는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좀 오픈을 해가지고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의견도 좀 수렴을 하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개방을 하든 아니면 원점으로 다시 만들든 뭐 그러면은 저는 부분이 굉장히 맞다고 봅니다. 네. 뭐 지내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굉장히 불편해요. 모두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고속도로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극한으로 내다니는 것도 아닌데, 어쩜 이렇게 하늘이 이렇게 맑은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이네요. 전곡리 유적, 제인폭포, 궁평리 먹거리촌. 먹거리촌. 말만 들어도 아주 좋습니다. 이게 옴루루토의 장점은, 뭐, 공기 좋은 데 가서 좋은 거 먹고 올 수 있다는 거죠. 바람도 좀 쐬고. 삶을 갖다가 살아가면은 이런 게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라가지고, 기분 전환을 갖다 때때로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서울바닥에서 지내다 보면은 스트레스 많이 받죠. 예전에 오프로드 인도 탈 때 이쪽하고 파주 쪽을 갔다가 양주 쪽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도락산 근처로 해가지고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는 뭘 잘 모르던 데라 가지고 그냥 막 탔습니다. 진짜 머드방 가지고 산 꼭대기도 치고 올라가고 막. 연천 철원을 가보고 나서 느낀 거는 뭐냐면은, 일단 공기가 너무 개운하고요. 물이 엄청 맑더라고요, 진짜. 연천만 가니까 벌써 개울까지 딱 가니까 여름인데도 막 개울이 막 얼음장 같습니다. 공기가 틀려지는 게 느껴집니다. 속속에 들어가는 공기가 개운하네요.
제인 폭포입니다. 엄청 웅장해요. 가가지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 동생이, 친동생이 동두천에 사는데 아마 지금 자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들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색깔이 아닌데 약간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나 오셔도 됩니다. 진짜로. 초보, 중급, 상급, 고급 다 오셔도 돼요.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제인 폭포 이쪽으로 가면 돼요. 내려가면 됩니다. 지금 가도 엄청 시원한 텐데 떨어지는 거. 다음 기회에 한번 올 일 있으면은 제가 그때 영상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번 주까지 제가 아는 후배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네, 여러분들도 많이 헷갈리실 것 같은 거라 가지고 공유를 하나 해드리자면은 여러분 그 연료통에 연료를 갖다가 얼마만큼 넣어놓고 다니나요? 제 후배 같은 경우는 절반만 넣고 다닌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들었나봐요. 근데 뭐 꽉 채우고 다녀야 된다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연료통 안에 연료를 갖다가 꽉 채우고 다니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안에 연료 펌프라는 부품이 있어요. 연료 펌프의 역할은 연료통에 있는 연료를 갖다가 노즐을 통해서 호스를 통해 가지고 인젝션에 공급을 해서 엔진 실내로 점화가 일어났을 때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겠죠, 당연히. 근데 이 연료 펌프가 굉장히 열을 많이 받습니다, 평상시에. 근데 연료통을 갖다가 반 아니면 그 이하로 연료를 넣어놓고 다니면서 계속 하다 보면은 연료 펌프가 아무래도 열을 갖다 제대로 방출을 못 시키고 냉각이 효과가 미비해지겠죠. 그러면은 연료 펌프가 고장이 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연료 펌프가 망가지면 생기는 증상은 뭐냐면은 끼릭끼릭 하면서 연료 펌프가 동작하는 소리는 나는데 연료 펌프가 공급이 안 됩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아예 구동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무더운 여름날, 그리고 장시간 이렇게 오토바이를 갖다가 보관해야 될 때는 연료를 갖다 팍 채우신 다음에 보관을 하시거나 타고 다니는 게 좋을 바라겠습니다. 네. 거의 대부분이 한 반 정도 넣고 다니실 거예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매뉴얼상에도 꼼꼼히 찾아보시다 보면은 엔진을 갖다가 엔진 연료통 안에 연료를 갖다가 꽉 채우고 다니라는 부가 적혀있는 걸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벌써 다 가네. 여기가 이제 창문면이네요. 약간 포천 사이드입니다. 가장자리. 물이 많이 깨끗하지가 않대요. 원래 굉장히 맑아야 되는데.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네. 원래는 물이 굉장히 깨끗해야 되는 건데 저는 여기 중국집 많은 데가 있어서 그쪽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예, 9일까지만 제가 녹화를 갖다 할게요. 이쪽으로 쭉 직진하면은 천원 연천 쪽 가는 거고요. 이쪽으로 하면은 포천으로 가는 겁니다. 뭐가 많이 바뀐 것 같네요. 택시를 가게 되니까. BMW 오토바이가 편합니다. CF 모토 같은 경우도 좋긴 하지만은 이 BMW 오토바이는 장거리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리도 편안하고 몸도 편안하고 허리도 편안하고 아주 좋습니다. 이게. 일어나가지고 타이밍을 놓쳤어요. 아침에 좀 일찍 나와야 되는데 한 7시에는 출발해야 됩니다. 너무 늦게 나가면은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좀 다른 일행분들하고 겹칠 수도 있고, 코스가 되게 불편할 수도 있고, 일단은 너무 더워요. 예, 이럴 때 올라가면은 진짜 막 곤욕입니다. 근데 아침 나절에 딱 가가지고 올라가면은, 좋습니다. 기분도 개운하고. 저는 보통 아침에 좀 가는 편인데, 오전 중에. 갖다가 멋스럽게 꾸며놓으셨네. 프론트 브레이크 디스크가 아세이 새거라 가지고 아직 길이 안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밀려요. 지금 가보면은 이제 패드도 교체했기 때문에 이제 오고 가는 길이 좀 잡히고 틀이 잡히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삘인데, 아직 길이 들어지기 전이라 가지고 좀 끼릭끼릭하는 소리도 나고 그렇습니다. 완전 아세이에요. 꼭 새거 샀을 때 그 느낌이 납니다. 지금 이럴 때는 좀 때때로 브레이크 잡을 일이 있으면은 꽉꽉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BMW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전륜 후륜 브레이크가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전륜을 갖다 잡아도 후륜도 어느 타이밍이 되면은 같이 잡아줍니다. 굳이 뒷브레이크를 갖다가 잡으실 필요 없어요. 앞브레이크만 잡아도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저절로 잡히거든요. 근데 저는 리어 브레이크를 어떨 때 많이 사용하냐면은, 인도 같은 거나 코너 잡을 때 바이크가 조금 틀어지는 게 느껴진다 그러면은 저는 앞브레이크를 잡지 않고 뒷브레이크를 잡습니다. 살짝 물면서 잡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꽉 잡는 게 아니고 정차하려고 잡는 느낌이 아니고 약간 감속하거나 이게 뒤가 이렇게 틀어지는 것 같다 좀 잡아내기 위해서 그 용도로 저는 리어 브레이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450MT도 그 용도로 해가지고 제가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단점이 뭐냐면은, 인도 같을 때 막 사용하고 나면은 이 브레이크 디스크가 가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름에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브레이크 디스크가 필 수도 있거든요.